안녕하십니까. 순환기내과 교수 김학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게 되면 심심치 않게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인병의 어떤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복부 비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총합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각각 그 요소들은 고혈압이 진단되기 전, 고혈압 전 단계, 당뇨병이 진단되기 전 혈당 상승,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상지질혈증이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그 바로 전 단계들부터 우리가 대사증후군의 어떤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히 어떤 대사증후군을 지칭하는 증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대사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복부 비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머지 혈압 상승이라든지 혈당 상승,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그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어떤 위험 요소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했을 때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있긴 한데요. 국내, 아무래도 동양인이 복부 비만이 좀 덜하기 때문에 동양인 기준, 국내 기준으로 하면 남성이 90cm, 그리고 여성이 85cm 이상일 때를 복부 비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혈압입니다. 혈압.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140에 90이지만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130에 85. 그다음에 혈당. 당뇨병 기준은 126부터, 공복 혈당이 126부터 당뇨병인데요. 대사증후군은 100 이상일 때가 대사증후군에 합당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2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성지방이 150 이상, 그리고 HDL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여성에서는 50 미만, 남성에서는 40 미만일 때 대사증후군에 합당한 조건이라고 하고, 5가지 중 3개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허리둘레가 크다, 그런 건 복부 비만이 있다, 이 말은 몸 안에 이런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지방 세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을 냅니다. 그런 게 염증을 또 유발하기도 하고, 비만한 사람들이 또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들이 더 심혈관계 위험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혈압은 잘 알려져 있죠. 혈압이 장기간 높게 되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의 동맥경화성 병변이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당뇨로 인한 내피세포 기능 장애라든지 혈당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의 합성이 증가하게 돼서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게 되고,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되면 그 콜레스테롤이 혈중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혈중에 돌아다니다가 그 혈관벽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거든요. 침투하면서 그 동맥경화를 더 형성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중성지방이라든지 고밀도 지단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대사증후군의 치료는 각각 그 요인들에 대한 치료가 되겠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사증후군에 대한
공통적인 치료 방법은 바로 생활요법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적절한 음주, 금연 등을 통해서 체중을 우리가 적절히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복부 비만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혈압이라든지 혈당, 그리고 이상지질 혈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생활요법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의 각 요소들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적절하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또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사증후군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유병률이 점차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운동 부족, 그리고 식습관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기 때문에요. 그로 인해서 중성지방의 혈중 레벨이 상승하게 되고 복부 비만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다고 본인이 건강하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검진 프로젝트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 건강검진만 하더라도 우리가 복부둘레도 측정하게 되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고 조기에 그 심혈관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생활요법 및 약물 치료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